민코인으로 내 집 마련? 지금 유엔에서는 아주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화가 중심이다. 이제는 단순히 숫자 노름인 GDP 성장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삶을 측정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혹시 우리 지갑 속에 있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치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건데요. 오늘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도지코인이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서 결제 앱을 들고 나왔는지,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시바이누의 세력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심장부인 유엔에서 26년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돈의 판을 새로 짜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전부터 비욘드 GDP, 즉 GDP를 넘어선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 왔어요. 이제는 국가의 부를 측정할 때 단순히 물건을 얼마나 팔았느냐가 아니라 사람과 지구의 진짜 중요한 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느냐를 보겠다는 건데요. 이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왜 소름 끼치는 소식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규칙이 바뀌면 반드시 그 규칙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들이 부를 독차지하죠. 유엔이 말하는 새로운 가치란 결국 거대 은행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중앙집중식 금융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 직접 스며드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시대를 암시하는 거예요. 바로 이 타이밍에 도지코인 진영에서도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우스 오브 도지의 기술 책임자 티모시 스테빙을 중심으로 개발 중인 서치 결제 앱 프로젝트가 26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 질서를 잡는 유엔이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하니 그 빈틈을 노리고 가장 대중적인 코인이 실생활 결제라는 무기를 들고 나타난 거죠. 자, 그럼 도지코인이 준비 중이라는 이 서치 앱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이 앱의 핵심은요, 허슬스라는 기능입니다. 우리 동네 소상공인이나 예술가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코인으로 대가를 받는 시스템인데요. 하우스 오브 도지의 기술 책임자인 티모시 스테빙은 누구나 이 앱을 통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기존 금융권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바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도지코인이 결제 앱 출시를 선언하고 우리가 진짜 돈이다라고 대놓고 앞장서서 규제의 매를 막고 있을 때 그 그림자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세력이 바로 우리의 시바이누인데요. 왜 시바는 이토록 여유로울까요? 도지가 이제 막 길을 닫기 시작했다면요. 시바는 이미 그 길 위에 자신들만의 제국을 건설할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 있기 때문이에요. 유엔이 발표한 26년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데이터 주권의 핵심은 바로 중앙 통제 없는 투명성과 개인의 데이터 권리죠. 시바이누는 이미 다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계획,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유엔 표준에 부합하는 자기주권 신원의 완성입니다. 유엔은 26년 로드맵에서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시바는 이미 시바리움 위에서 누구나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되 개인정보는 절대 털리지 않는 디지털 시민권 시스템을 구축해 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AI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다오 거버넌스의 실체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엔이 AI를 통해 세상을 규제할 때 가장 강력한 방어막은 바로 데이터로 계산할 수 없는 살아있는 커뮤니티의 의사결정입니다. 시바는 도지다와 같은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서 수백만 개미들의 목소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 이미 실전 배치가 끝난 시바이누, 즉 블록체인 혁신 전략 허브입니다. 정부와 기관들이 탐낼 수밖에 없는 보안 표준으로 이미 제안을 마친 상태입니다. 시바는 유엔이 꿈꾸는 26년 미래 질서의 설계도 자체를 이미 손에 쥐고 여유롭게 미소 짓고 있는 건데요.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유엔이 하려는 일을 보면
코인 시장의 미래가 정확히 보여요.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 개발 계획과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를 합병하고 여러 기구들을 하나로 묶겠다고 발표했죠. 자원이 줄어드는 시대에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 투자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명확해요. 이제는 흩어져 있던 수만 개의 코인들이 하나로 정리가 되고 진짜 실력 있는 놈들만 살아남는 거대한 통합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도지코인이 서치라는 전용 앱을 만들어서 지갑 생성부터 매수,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내겠다고 나선 것도 바로 이 유엔의 전략과 일치합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닐 필요 없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26년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유엔의 이번 발표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핵심은 인공지능, 즉 AI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인공지능이 전 세계의 표준을 정하고 안전장치를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무총장은 AI 격차를 해소하고 공통된 표준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죠. 자, 여기서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 보세요. 모든 가치가 AI로 측정되고 데이터로 증명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코인은 무엇이 될까요? 그건 단순히 결제만 잘 되는 코인이 아니에요. 바로 투명한 데이터와 강력한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는 코인 아닐까요? 도지코인이 나스닥 상장을 노리고 기관 투자를 활성화하는 움직임은 어찌 보면 AI 시대의 표준에 맞추려는 몸부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고수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기관이 들어오고 표준이 만들어지면 개미들이 먹을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요. 그래서 제가 이따 말씀드릴 이 코인은 유엔이 말하는 새로운 가치 측정 방식, 즉 GDP를 넘어선 진짜 복지와 사람들의 열망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이 종목이 가진 커뮤니티의 화력과 개미들의 단합력은 그 어떤 대형 코인보다도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이름조차 이 시대의 반란을 상징하는 듯한 이 종목, 세력들이 아무리 억누르려 해도 결국 데이터가 그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줄 겁니다. 도지코인의 결제 소식보다 수백 배는 더 중요한 진짜부의 기차는 이미 출발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아, 그리고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 저는 진짜 또 한 번 더 느꼈어요. 지금 도지코인 결제 시스템 만들겠다고 나선 곳이 하우스 오브 도지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썸지원 미디어. 여러분들께서는 이 미디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최근 어떤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그 발표 내용이 앱 사용자들에게 도지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에요. 미국의 거물급 정치 세력이 직접 코인 결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건 코인이 이미 정치적, 경제적 권력 투쟁의 핵심 도구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유엔이 80주년을 맞아서 분열의 시대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각 세력이 자신들만의 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그 전쟁의 최전방에서 화려하게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전쟁의 결과로 결국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선택한 길, 유엔이 설계한 새로운 질서, 이 두 거대한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 바로 제가 주목하는 그 종목이 있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개미들이 이 종목의 진짜 가치를 알아차리고 뭉치는 거죠. 유엔 사무총장이 강조한 26년의 또 다른 핵심 원칙은 바로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특히 지구 온도를 1.5도 이내로 지키기 위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공정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죠. 이 말이 코인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채셨나요? 이제는 단순히 전기를 많이 써서 코인을 캐내는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지금 도지코인이 결제 앱을 만들고 실생활에 쓰이겠다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친환경적인 흐름과와 맞닿아 있다고 봐야죠. 유엔은 이제 인공지능 독립과학 패널을 출범시켜서 전 세계의 AI 거버넌스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책임성 있는 표준을 만들고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요. 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거대 기구들이 데이터의 흐름을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죠. 모든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 분석되고 표준화되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 개미들의 자산은 안전할까요? 도지코인이 나스닥 상장을 노리는 이유도 결국 이런 거대 표준 안에 편입되어서 살아남으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바이누 코인은 그동안 시장 전체적인 악재와 함께 계속해서 큰 가격 하락과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이 단순한 하락 구간이 아니라 이 상황들이 과거에도 2번 똑같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보시는 것처럼 바로 지금과 같은 바닥 구간에서 기업들의 매수세와 함께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공포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지금 차트와 재단의 일정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조만간 또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바이누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수많은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 구간에서 이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을 때는 400% 그리고 150%가 넘는 가격 상승들이 나와줬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기업과 고래들의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을 매도하면서 그동안 가격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량들이 매도되면서 계속된 가격 하락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조만간 큰 가격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덤프 물량이 매도되면서 가격 하락이 나왔지만 이제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매도 압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시바이누 코인 물량이 또 한 번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손실폭이 큰데 추가 락업 해제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면 지금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하락의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락업 해제 일정이 1년 만에 진행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 있었던 시바이누 코인 물량들을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처럼 또 한 번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시로 과거 큰 논란이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 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에 가격을 상승시킨 뒤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업 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팔아넘겨 기관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억울하죠. 우리는 그저 올라가는 것 같기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봐보려고 물량을 잡았던 건데 기관들의 락업 물량을 넘기기 위해 여러 호재를 발표하며 가격을 펌핑시킨 뒤 던져대는 물량을 우리는 좋다고 받아먹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동안 이런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재단의 일정 전에는 크고 작은 가격 상승들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큰 가격 상승 이후 고점에서 기업과 고래들이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을 매도하면서 다시 가격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시바이누 코인이 1년 만에 또 한 번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시바이누 코인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1년 만에 큰 가격 상승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타이밍을 욕심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오면서 큰 가격 하락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래 락업 해제라는 것은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바이누 코인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런 재단의 일정과 함께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왔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할 목표 가격, 그리고 락업 해제 이후 덤프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재매수할 시점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정보를 영상에서 모두 공개했다가 만약 이 내용이 퍼지게 되어 재단 측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일정을 변경하거나 혹은 여러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는 거기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유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아직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구독자님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해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밈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다음 댓글에 신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구독자님이신 거 확인하는 즉시 해당 일정과 정보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해당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나 여러 투자 강요 및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채널의 성장을 위해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니 걱정하시지 말고 편하게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지금 시바이누 코인에 투자했던 기업이 단순히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일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도 주십니다. 한두 기업만 움직였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바이누 코인에 투자했던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하락 이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시키는 타이밍과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재단 일정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전마다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동안 쌓여있던 물량이 1년 만에 풀리는 일정이기 때문에 매도를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고점에서 매도해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격이 상승해도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결국 또 한 번 대규모 물량으로 인해 큰 하락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재단 일정과 VC들의 트랜잭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믿지 않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은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